전 세계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에 가서 취재하고 싶은 기자들이 폭증한다고 그럽니다. 뉴스가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요즘은 저도 뭐 언론 45년이지만 이렇게 매일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자, 7.3권 재보선 양쪽의 주장이 다르고 뭐 야권에서 있었던 공천 파동 그리고 뭐 야권 연대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사실 월요일 저녁에 유병헌으로 추정돼요. 유병헌 씨는 발견 안 됐으면요. 네. 지금 야당이 그럼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동안 선거 국면은 권은희 늪에 딱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 순간 그게 드러나면서 갑자기 권은희라는 이름 싹 지워지고 유병헌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고요. 유병헌 이름이 떠오르면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한 주 만에 4%포인트가 지지율이 추락하고 그다음에 부정적 여론이 50%예요. 네. 지금 지난해 2월 25일 취임 후에 처음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또다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잊혀졌던 이른바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보면 책임 회피하고 이런 모습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어제 유대균을 잡았다 하더라도 7.3국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만은 여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 그게 봐야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진 것이 유병헌 시신 발견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이런 것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뽑아준 정통 보수 세력들이 이반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건의 영향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힘을 잃은 우리 경제 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중산층 이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아진 게 전혀 없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리가 없죠. 그렇고 이번 재보선은 나 유병헌 사건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네. 오히려 권은희 사건이 야권에 아직도 나는 지지도를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것이 감동을 주기는커녕 네. 오히려 더 실망을 많이 준 게 아니냐. 아하. 이 새 정치보다는 헌 정치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작 을에 노회찬 씨의 웃는 얼굴이 보이고 또 수원 영통에 박광원 후보가 웃는 모습을 보이는데 야권 연대가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시는지 여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야권 연대는 워낙 식상한 메뉴가 돼서 네.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근데 우리 전 변호사님 경제가 문제다 그러셨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4%가 확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경제가 나쁘다는 거는 벌써 박근혜 대통령 올 때부터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4%가 급락한 거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유병헌 시체 발견 문제로 떨어졌는데 네. 그럼 과연 유대균 체포로 올라갔느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이 뒤에 또 다른 검경 갈등이 또다시 부각되면 오히려 유대균 발견했던 공이 도로 원위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이번 유병헌의 사체 발견과 유대균 검거가 어느 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받다고 보고요. 그런가 하면 총책임자 아닙니까? 국정의 총책임자시니까. 그런데 네. 지금 검찰과 경찰은 서로 남의 탓을 하거든요. 나한테 정보를 줬으면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안 줘서 못했다. 아주 분하다, 분개하다. 그걸 보는 국민들은 참 황당합니다. 저런 인간들이 있나 싶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 정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합쳤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우리가 잘하겠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그렇게 터져 나오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밑에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인간성까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주말이라 여야가 야권 단일화 막판 공방을 좀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하십시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마지막으로. 4%가 왜 그런 갑자기 떨어졌느냐. 네. 4%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앞에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문에 있었던 컨벤션 효과 이번에 크게 보지를 못했어요. 한 4, 5% 올라갔습니다. 그게 다시 고급품이 꺼진 거예요. 제가 이 추적을 쭉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세월호 때문에 이미 실망을 줬기 때문에 또 추가로 유병헌 시신이 발견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더 꺼지는 지지도는 없었다. 세월호에서 이 충격이 컸습니다 이번에 유병헌 시신. 충격은 크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인데 선거 변수가 될 것도 같은데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죠. 사전 투표
지난해 4월, 10월 네. 이번에 굉장히 높죠. 그렇죠. 왜 높은 줄 아시죠? 왜냐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 피크닉철이거든요. 피크닉 갈 사람은 미리 사전 투표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가실 분들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일 것 같은 생각도 그렇지. 들고. 자, 이번 재보선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재보선은 그것이 쉽지 않아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쉽지 않다는 건 여건이 쉽지 않다는 아니 양쪽 말씀입니까? 다. 양쪽이 다. 양쪽 다. 네. 그러니까 이 예측이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면 각자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네. 작용하고 있고 이럴 때 항상 하는 답이 있죠.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한다. 이번 선거는 아마 그 안철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선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뭐 철수는 4번 철수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말씀 나누면서 이 사회가 다이나믹해서 좋다고 말할 것인지 너무 복잡해서 혼란스럽다고 볼 것인지 어쨌든 늘 이런 때 드리는 말씀은 투표하러 꼭 가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